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파면된 지 무려 나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관저에서 국민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먹으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파면 선고 이후 이틀 만에 관저에서 나왔는데 윤석열 측은 선고 직후 손님을 맞기도 했고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은 걸로 안다라면서 오는 9일 전후로 관저에서 나올 것으로 안다라고 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문제는 이 아크로비스타 경우가 관건이라는 것인데 정말 철면피들입니다. 그것보다는 증거 인멸이나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 때문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관심은 한덕수가 계엄 관련한 국무회의록과 계엄 상황 일지 등 이 계엄 관련 기록물을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제17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록물은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서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파면이 된 만큼 규정상 기록물 지정 권한이 한덕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민주당은 한덕수에게 12.3 내란의 기록을 감추는 순간 공범이다. 한덕수와 대통령실은 내란 문건 봉인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했는데 내란의 진실을 훼손하거나 은폐를 한다면 당연히 내란 공범이죠. 아직도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는데 하여 오늘 용해인 의원이 이 내란 기록 은폐 방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용해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덕수는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이틀이 지난 뒤에 대통령이 요구하는 계엄 문건에 서명까지 해주었던 내란 부역자다. 그런 한덕수가 보호기간을 지정하게 된다면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들이 사실상 봉인될지도 모른다. 탄핵 시기에 맞춰 대통령 기록관장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자리에 대통령실 행정관이 나섰다.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이 언제 은폐가 돼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면서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고 정보공개 소송 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을 하며 대통령 탄핵 시 이관기간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의 파면을 포함한 권리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보호기간 지정권자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국가 기록원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다수도 이 법안 발의에 참여를 했는데 이거 즉시 처리해서 막아야 합니다. 숨쉬는 것조차도 거짓말과 위선으로 점철된 자들입니다. 한시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국힘당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내란 수괴를 응원하고 내란에 동조를 하더니 탄핵이 된 지금도 대국민 사과는커녕 윤석열에 대한 출당 조치도 없고 오히려 치는 개들이 그대로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고 후한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 4,2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에 이르기까지 내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을 출당 등 징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동조 정당이자 보궐선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 아닙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 및 제재 강화에 관한 법안이 모두 8건 발의됐는데 그중 7건이 국민의힘이 낸 것입니다. 자기 정당과 1호 당원의 잘못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기에 충분한 정황과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쌓여 있습니다. 명태균의 불법 여론조작 부정 선거 의혹,
공천 개입 등은 물론이고 강남의 불법 선거 사무실을 설치 운영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건희가 구약성경을 모두 외운다고 했던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야당에 들이댄 것과 똑같은 잣대로 기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지원받았던 397억 원의 보조금도 토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이고 순리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유죄 나오면 대선 자금 토해내라고 입에 거품을 물었던 국힘당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탄핵됐으면 당연히 보조금 397억 원 토해내는 것이 맞는 것이고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권성동은 적반하장으로 이 조기 대선은 이재명 대표의 심판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당이 최대 위기다. 분열은 패배와 자멸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화합과 단결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쁜 자들입니다. 죄는 지들이 지어놓고 이재명 대표를 심판해야 한다니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이 던진 이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극악무도하고 후한무치한 국힘당을 겨냥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 통상 정책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말할 게 없죠. 정부가 대응을 못하면 국회라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 통상 대응 특위라도 만들어서 의원 외교라도 하자. 국회의원들이라도 좀 공식적인 활동을 해보자고 하는데 왜 안 합니까? 이재명이 말했기 때문에 하기 싫습니까? 너무 유치하잖아요. 본인들이 대안을 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협력할 테니 뭐 안을 좀 내세요. 이제는 여당도 아니지만 어쨌든 연이 있는 한때 여당 아닙니까? 여전히 정부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내십시오. 아니 대책은 내지 않고 우리가 하자면 무조건 반대하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놀이터입니까? 국민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경제가 망가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국민이 맡긴 권력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통령 놀이하고 권력 노름하다가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국민들한테 쫓겨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내란 수계 헌재에서 파면당했는데 그 내란 수계를 여전히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는 겁니까? 왜 제재하지 않습니까? 혼이라도 내는 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명하시고 앞으로 반성해서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하세요. 그래야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에게도 국가에게도 좋습니다. 본인들에게도 좋지요. 그냥 매달려서 어쩌자는 건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하고 내란 동조의 책임을 물어 해산 절차 밟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던진 이 개헌론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명확하고 깔끔하게 한 방으로 정리해 줬습니다. 개헌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헌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재평가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의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필요하죠. 또 때만 되면 국민의힘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5.18 광주 정신,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몇 년째 말만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데 시스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한 민주주의 제도, 이 제도를 잘 유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했지요.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입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헌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이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한이 있어요. 거의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거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광주 5.18 정신 역시 권력자들에 의한 친위 쿠데타를 역사적으로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그 현장에서 싸워서 이겨낸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또 감사원의 국회 이관, 또 국무총리 추천 문제, 추천제 도입, 또 결선투표제, 지자치분권 강화, 또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